토지거래 허가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좀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푼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당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분당을 재건축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방송에서, 이 호랭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에 조금 이제 사업 속도가 빠른 재건축은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노리는 것도 크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전략적으로 노리신 분들 좀 계세요. 실거주로요? 네, 실거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잠실 팔고 대치동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하신 분도 있고, 무주택자가 대치동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잠실 또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그다음에 이제 좀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좀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 사업 속도가 좀 빠른데 좀 위주로 이제 좀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잔금도 아직 안 치렀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호가가 또 그동안 좀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했고, 저한테 이제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 이제 분당 할까요? 서울 쪽 재건축 할까요? 했을 때 저는 이제 분당보다는 서울 쪽 재건축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판단이 조금 더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요즘 같은 시기에도 가격은 방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은, 근데 제가 볼 때 토지거래 허가를 다 풀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잠실 주공 5단지나 음마나 잠실 장미라든가 이런 재건축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풀고 그냥 일반 아파트, 잠실 S라든가 이런 일반 아파트들만 좀 풀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면은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간을 좀 보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이렇게 항상 간을 보고 한 번에 풀다기보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푸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은 재건축 단지는 안 풀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안 풀리고 일반 아파트들만 풀리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방에서 갭 투자를 이제 하고 싶었다가 못 하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도곡동이나 이제 반포나 이제 일부 뭐 개포동이나 이런 데 많이 투자했던 분들, 특히 뭐 도곡동이나 반포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 잠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토지거래 허가 풀리면 잠실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단지는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재건축 단지는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가 언제냐면 완공이 되고 나서 오르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건축 단지를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냥 어차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일부 어떤 데는 해주고 또 어떤 데는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서로 이제 평등하진 않게 불평등하게 좀 그런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 중에 좀 수혜를 받았던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도곡동이나 반포나 이제 개포동 일부 이런 지역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게 좀 매물이 더 딴 데가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혜를 받았던 지역들은 조금 오히려 마이너스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되면.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 좀 넣고 계시는 거, 방향성을 잡는 게 유리하실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강남으로 좀, 아니면 상급지? 서울에 꽤 괜찮은 그런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냄새가 나니까 호가를 확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래서 헉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좀 차선책을 찾아나가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지역을 들어가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근데 호가를 이렇게 확 올려가지고. 네, 근데 아직까지 그 토지거래 호가가 올랐지만 그래도 또 잘 찾아보면은 그렇게 좀 덜 오른 지역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 지금도 늦진 않았다.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토지거래가 지금 해제가 안 될 것 같은 재건축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가격이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 그런 데는 여전히 뭐 메리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주택자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절대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토지거래가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토지거래 강남 중에서도 핵심 지역들 중에서 매물이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 그거를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가격은 좀 오를 여지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뭐 당장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너무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좀 그래도 이제 이분들 생각하는 거 가격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억 올랐으면 와 이러잖아요. 근데 또 그분들 우리 또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뭐 1억 정도는 내가 뭐 감사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최근에 그 반포 아파트가 103억인가 거래된 거 보셨잖아요. 원밸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1억, 2, 3억, 몇십억이 그냥 사실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강 조망 보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뭐 내가 10억이든 20억이든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남 뭐 1, 2억 정도 오르고 2, 3억 정도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뭐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물론 이제 잠실 일부 지역들은 꼭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고 이제 요 금액 1, 2억만 올라도 되게 부담이 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뭐 조금 못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좀 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와중에도 지금 거래는 되고 신고가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해제가 되는 지역들 위주로 한 번 더 또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봐요. 움직일 여지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 수도권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기랑 상관없이 정치랑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좀 우상향할 여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상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소액 투자. 저는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이런 데를 거나 아니면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쪽 빨리 진행되는 데를 계속 노리는 것도 전략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시가격 2억 이하가 만약에 지방이 좀 현실화가 되면은 좀 다주택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주택으로 가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월세 받느니 그냥 다주택자에서 월세 받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공시가격 2억이 취득세가 2억 미만이면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게 2억이 넘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집을 갈아타거나 할 때 취득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제 풀어줘야 되고 아까 또 그 양도세가 만약에 무제한 양도세, 거주택 양도세, 비과세 된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풀어주면은 뭐가 좋냐면 오피스세도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오피스세도. 왜냐면 오피스세도 취득세랑 상관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 맞물려 있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가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지금 뭐 집값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움직이는 것도 저는 맞다. 가격은 이제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좀 안정세에 있는 거고요. 조금 떨어졌죠. 오히려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안정세 있고 주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세로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뭐 이렇게 급락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리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이 집권하기는 힘들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갑자기 또. 네, 왜냐면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과도한 보유세가 문제인 거예요. 과도한 보유세가. 근데 과도한 보유세를 그렇게 낼 정도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좀 적어지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2, 3년에 보합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상저하고 뭐 상고하저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대표님 좀 올해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저하고로 봐요. 상저하고로 보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정치나 이런 경제나 좀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더 가격이 오를 여지도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사가 뭐냐면 네. 추경을 조기에 푼다고 그랬거든요.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추경을 푼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예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돈들이 경제가 풀리면은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도 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조기에 풀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나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뭐 추경을 풀면 풀수록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치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언제 경험했냐면 코로나 때 거의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돈을 초기에 풀면 아무래도 이런 자산 가치 상승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올해도 작년처럼 대출 규제 할까요? 그 작년만큼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갑자기 부동산이 또 폭등하거나 그죠?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좀 거품이 껴있다고 보면은 또 정치적으로 규제를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시기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대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여전히 똘똘이 한 채보다는 적당한 집 두 채를 권하시나요? 이것도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담 오셨던 분이 이런 거죠. 개포동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끼거나 사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본인 이제 월세 사시고. 근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할 거는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불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2주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주택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이미 개포동에 집이 있는데 전세금을 빼주는 거잖아요. 이만큼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금 10억을 벌려면 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불릴 거냐?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는 재건축을 하시거나 서울에 있는 재건축도 강남 3구랑 용산을 제하면은
일반 세율이니까 취득세 3%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이제 적으니까 3%면 여기서 취득세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뭐 두 채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불리는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세 채로 가거나 두 채.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돼서 이제 올라주면은 그 돈을 그걸 팔아서 근데 팔면 이제 비과세는 안 되겠죠. 일반 세율이죠. 팔아서 그 전세금을 빼주면 내가 이제 그 나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2주택으로 가는 게 맞죠. 제가 왜 두 채라고 말씀드렸냐면 수도권에 한 채 사고 지방이 만약에 공시가격 2억 이하가 풀리면 그렇게 세 채도 가능했던 얘기예요. 그 지방은 준수도권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이라 해서 저기 뭐 경남, 사천 그렇죠. 이런 데가 아닙니다. 맞아요. 거제 이런 데 아닙니다. 맞아요. 준수도권. 그렇죠, 준수도권에.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안 풀리면 그냥 서울에 한 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또 의논해서 그다음에 성향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 재건축 같은 경우에 투자 금액이 못해도 한 6, 7억 정도는 7억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되면은 서울에 짓는 재건축을 사신 게 맞고 투자 금액이 3, 4억이면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수도권에 하나 사고 또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준수도권에 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 하나 사서 좀 이게 불어나면은 이제 일반 세율로 팔아서 이제 그 전세금을 빼주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지금 한 채인데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겠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 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거고 내가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가는 게 맞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2주택 혹은 3주택으로 가는 것도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후 대비 목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상황마다 다르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